네, 안녕하십니까. 웰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이고요. 네, 뭐, 카시칼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예전에 연준 의원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준 의장이고요. 이분이 뭐, 매파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도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해서 매파도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 뭐, 이런 뉴스로 해서 미국 시장은 뭐 연일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 일본하고 한국은 엔화, 그죠? 엔화에 따라서 조금은 좀 변동이 좀 있었고요. 예,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 여름에 요즘 날씨가 너무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라고 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렇지만 예, 요번에 이제 오늘이 거의 뭐 마지막 열대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태풍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비도 내리고 하면 좀 선선한 이제는 좀 가을로 접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무더운 여름 때문에 전기차 화재도 있었고요. 뭐 이래저래 뭐 좋지가 못했습니다. 일단 뭐 너무 더우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조금 힘들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렇지만 이런 여름도 가고 있다라는 게 또 호재 아닌 또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는 빨리빨리 기운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시장 다시 같이 보시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메파 카시카리 근데 뭐 메파라고 하는데 이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 총재고요. 뭐 지금 뭐 연준 뭐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의 의견이 참 합리적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분을 좋게 보았던 거, 그렇죠? 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분의 의견을 좀 따랐으면 좀 더 우리가 고생을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뭐 9월에 인하 논의가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좀 됐어요. 이분이 그래도 굉장히 시장을 면밀하게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게 완화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중에 하나는 물가 또 하나는 고용이죠. 고용이 4%대 올라왔다라는 것이 금리 인하의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50bp 니나는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25bp 그죠? 0.25%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50bp는 좀 과하지만 그래도 한 25bp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채 금리는 뭐 좀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죠. 시장은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너무 급격하게 요거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페드와 치를 보니까 이제 25bp 0.25 요 확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급격하게 변동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그렇죠? 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상대로 이렇게 좀 완만하게 바뀌는 것을 시장은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9월 18일,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가시권으로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나스닥은요, 좀, 그쵸? 한번 급등해주고, 긴가민가 하다가 또 급등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쉬어주고, 또 상승해주고, 요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돌다리도 짚으면서 가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에서 역시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역시 빅테크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2위로 올라왔어요. 애플이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쳤어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이 반도체는 이제 뭐 많이 이제 팔았으니까 좋았지만 이걸로 해서 수익이 당장 엄청 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조금 밀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이 실적 발표입니다. 어쨌든 간에 실적이 좋은 거는 이번에도 틀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항상, 예,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높다라는 부분이 좀, 예, 이제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앞전에서도 이제 140달러, 이거 액면 분할해서 그런 거죠. 예, 액면 분할해서 140달러, 예, 찍고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140달러, 왔어요. 왔는데, 이게 뭐 10달러 사이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는데 그 전에 이제 미리 올랐다란 말이죠. 예, 우리가 알겠지만 미리 오르면은 그 다음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제 좋은 흐름, 어쨌든 금리는 인하되고, 예,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적 발표가 과연 향후 전망이 이번에도 좋긴 하지만 과거, 죠? 예, 이전에 뭐 이전 분기에서처럼 뭐 100% 이상 뭐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향후, 그죠? 향후의 전망이 또 어떨 것이냐. 여기에 또 이제 분기점이 달려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다음 주까지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반도체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가는, 네, 유가는 좀 많이 잡혔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민주당 바이든 정부죠, 지금은. 그리고 해리스가, 네, 이제 부통령에서 다음 이제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예, 떠올랐죠, 이제는. 이제 떠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부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여기는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면,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 이스라엘의 찬성을 얻어냈다라고 합니다. 예, 블링컨이 지금 이스라엘 가 있죠. 예, 문제는 하마스인데, 뭐 이게 조금 상황이 그렇죠. 하마스가 먼저 정말 테러를, 말도 안 되는 테러를 저질렀지만, 본인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정도 보복이 강할 줄 몰랐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네.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국민들, 시민들이 엄청 피해를 당했죠. 그래서 뭐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보복, 예, 복수심이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 결국에는, 예, 둘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일단은 뭐 보복을 엄청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마스가 과연, 예, 이 상태에서, 예,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남았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유가도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유가는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예, 보복,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 폐쇄시키한, 이분은, 예, 확전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예,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예,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좋지 못했던 거, 일본 시장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거 엔화죠, 엔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엔캐리 때문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일본에도 충격을 주었고, 예, 한국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 다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어제 갑자기 또 엔화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 달러 대비 하나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 환율 때문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미국 시장은 좀 좋아지는데 일본이 또 갑자기 또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동시간대다 보니까 또 영향을 좀 주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밑꼬리 달고 올라갔죠, 다시. 그래서 일본은행이 또 뭐 금리 인상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 어제 뭐 굉장히 좀 뭔가 기분이 찜찜해져, 그죠? 걔도 좀 밀리는 흐름이었고, 그게, 예, 환율 때문이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는 좀, 밑꼬리 달고 올라왔고,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면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시아 보면은 이제 어제 니케이가 일본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2% 이상 받았었고, 네, 한국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반등 흐름이고, 대만도, 일단 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항생, 홍콩 뭐 이쪽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엄청나게 강한 반등은 좀 아니지 않나 좀 싶긴 하고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코스피 좀 매번 아쉽죠, 이런 게. 그죠? 음봉이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좀 맞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2700 넘었다가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그나마 좀 더 낫죠. 좀 나은 흐름이고 역시 반등 흐름으로 상승 흐름이 있다. 역시 금리 인하는 모두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좋은데 좀 아쉬운 섹터가 있죠. 2차전지. 여름 내내 좀 화재라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좋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만 잘 버티면 다음 주부터는 날씨 또 선선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요. 매동입니다. 오늘 뭐 코스피 선물 또는 현물 둘 다 매수죠. 그리고 코스닥도 많지는 않지만 좀 매수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현물 역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가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환율 때문에 좀 약간 살짝 매도했다가 다시 오늘 또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엔캐리 요거 때문에 어제 투심이 좀 흔들렸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선물은 또 매수였어요. 6천억대. 그 상황에서도 6천억대 매수였다. 역시 장 막판에 엔화가 환율이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선물은 이제 늦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천억대 대량 매수 그리고 오늘도 6천억대 대량 매수. 어제가 괜히 좀 별것 아닌데 놀랐다. 뭐 이런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오늘도 좀 아쉽긴 하죠. 그죠? 오늘도 8만 근처에는 못 갔는데,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데, 삼성전자는 조금은 이렇게 음봉이 많아요. 역시, 제가 이제 수급에 좀 제한이 있다. 외인의 수급에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삼성전자는, 이렇게 조금은 이제 더딘 흐름이고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꾹꾹 눌러서 가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말씀 좀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어제 엔캐리, 그죠? 엔화 때문에 환율 때문에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외인들이 좀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더 흐름은 좀 더 그죠? 좀 더 가파르고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20만 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일단은 뭐 올라오니까 또 호재들이 좀 있죠. 물론 엔비디아 HBM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건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지 뭐 다른 데도 이제 납품한다, 맞춤형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뜨면서 역시 이제 기관들은 또는 요쪽을 좀 더 SK 하이닉스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수익을 내기에는 좋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아직 유증이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유증된 물량이 상장할 때가 좀 마무리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급등락을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좋을 때는 또 상승했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이제 좀 늘렸다가, 이제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날도 단타 또는 수익 가능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인공지능이 성장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한컴, 이제 실적이 좋다는 거 지난번에도 별도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타도 좋고 수익도 좋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좋은 흐름.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 오늘도 5%대 또는 6%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섹터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 뭐 예전에도 뭐 많이 언급을 드렸죠. 여기도 변동성이 좋은데
한글과 컴퓨터가 클라우드 이쪽에 실적이 2분기에 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를 별도로 말씀드렸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여기도 약간 좀 테마성을 좀 끼고 있고, 여기도 뭐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좀 더 이제 변동성이 좀 더 큰 종목이죠. 한글과 컴퓨터가 좀 더 안정적이라면 폴라리스 오피스는 테마성을 띄고 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좀 그랬고요. 오늘 11%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네, 뭐 일단 날씨가 너무 더우면 여기도 보니까 열대야. 뭐 서울이 뭐 한 달 연속 와, 저 기록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제주 북부가 36일, 뭐 거의 뭐 역대급으로 꼽을 정도로 열대야. 그만큼 이제는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게 친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또 날씨가 폭염이 너무 이어지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많습니다. 안 좋은 일도 많고 그제는 전기차 요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사실 뭐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름에는 뭐 내연기관이죠. 뭐 가솔린이나 이런 차량들도 화재가 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좀 더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죠. 가뜩이나 이제 상반기 내내 캐즘해서 좋지 못했고, 그리고 좀 반등하려고 하니까 또 화재 또 이러면서 이래나 저래나 좋지 못하고 또 바닥으로 또 내려가고 이제 이런 흐름을 계속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번 주 이제 오늘까지 좀 덥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일부터 태풍 올라오고 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날씨도 조금은 이제 한풀 꺾이지 않나 선선해지는 이제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기차 화재 이런 것들은 좀 악재는 조금 더 소멸되겠죠. 그러면 또 바닥에서 다시 좀 올라오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굉장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이후로 그렇죠? 기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 기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죠. 그 정도로 좋을까? 만약에 거기서 엔비디아가 좀 꺾이면 반도체의 흐름이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너무나 못 갔던 섹터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찍어주고 있는데 뭐 이제는 이런 날씨도 그렇고 그리고 엔비디아 수급도 그렇고 좀은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좀 고생이 좀 많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보면은 좀 너무하죠, 그죠? 너무합니다. 그래서 좀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뭐 화재 뭐 그다음에 이래저래 막 올해 정말 너무 2차전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도 나오고 지수도 올라가고 했는데 2차전지는 올해 내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빨리 말씀드린 거 아니고 나중에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도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뭐 좋지 못했고 그죠? 그리고 그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이게 더 클 거고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좀 좋지 못한데 이것도 좀 너무 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찍어주는 흐름이고 여기서는 더 이상 뭐 걱정할 건 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해도 그렇죠? 미국의 뭐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하면 좀 더 낫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성장 섹터가 어디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뭐 CIS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반도체 중에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위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CIS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역시나 단타 또는 스윙 좋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역시 뭐 이제는 날씨도 선선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동안 이제 보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너무 좀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 반등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기운 내시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뭐 과거에 뭐 이 명인들 이런 분들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워런 버핏 정도는 이제 워낙 지금 핫하시니까 가끔 뭐 말씀드리고요. 네. 피터 린치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네,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거 지금, 네, 그쵸? 2차 전지 캐즘 이야기하고, 이제 화재 얘기하고, 진짜, 악재란 악재는 다 거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이런 게 다 비관론이죠. 이제 끝났어, 안 돼. 뭐 이런 거.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인내심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예, 다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